하이썸입니다. 한류의 세계 전파에 큰 역할을 한 플랫폼 넷플릭스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다 보니 여타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망 사용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탈세 문제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넷플릭스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는 유럽 매체들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넷플릭스 돌려가기에 한국에서의 이슈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보니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국과 관련하여 터져나온 넷플릭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K-드라마와 한국 TV 프로그램들은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국의 제작사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느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국 매체 가디언은 넷플릭스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국 영화업계에는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도래했다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영화가 이전보다 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했지만 한국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낸 이면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하늘과 고현정 같은 배우들도 현재는 참여할 수 있는 작품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 지금은 OTT 업체들에 의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한 도전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넷플릭스 이전에는 구글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구글이라는 글로벌 공룡을 상대로 한국가 안에서의 점유율을 과반 이상 허락하지 않았던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네이버였습니다. 물론 구글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제외하고 말이죠. 지금의 네이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기업이냐 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그 덕분에 한국이 구글을 막아낸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된 점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시대인 지금도 또다시 우리가 국내 점유율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역공을 가하여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의하면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이 포맷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이라 인식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 일어난 최근의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시청자들이 유료 구독 중심에서 광고 기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패스트라고 불리는 시대로의 변화인데요. 이제는 구독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시청하던 시대에서 광고를 시청한 뒤 무료로 콘텐츠를 즐기는 일명 패스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공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한 것인데요. 하지만 넷플릭스도 이미 패스트 전략을 적용하여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광고 시청 기반의 구독자를 무려 7천만 명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요새는 새로운 가입자들의 50% 이상이 넷플릭스의 광고 지원 플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곳의 대표적인 글로벌 광고주들 중에는 기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스트 시대에 대한민국이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 무엇일까요? 3억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이미 보유한 넷플릭스이지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패스트 시장의 핵심적인 인프라를 이미 전 세계에 깔아둔 LG와 삼성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의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LG와 삼성의 스마트 TV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LG와 삼성은 패스트 시장 확보를 위한 전쟁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었고 실제 그 실적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삼성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가 이미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만큼 규모가 커졌다면서 이 서비스의 월간 사용자는 현재 8,8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삼성이 스트리밍 TV의 주요 기업으로 올라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이 패스트 시장의 가장 큰 미국 3대 업체는 로쿠 채널, 투비, 플루토인데 이들 모두 삼성 TV 플러스와 비슷한 규모로 8천에서 9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이 미국에서 TV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기사는 삼성 TV 플러스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어플이라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삼성은 현재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으로 NBC 유니버셜, 디즈니, 폭스, 파라마운트와 미디어 파트너가 되었고 코난 오브라이언과도 협력을 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의 CJ ENM과 독점 콘텐츠 계약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든 삼성은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질세라 LG 역시 최근 패스트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역시 삼성 TV 플러스와 유사하게 LG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29개국에서 3,8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LG는 MGM, 라이온스게이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 미디어 그룹 카날 미디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LG는 25개국 이상의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LG 스마트 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3억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지만 이미 5억 대 이상의 스마트 TV를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해둔 한국이 갑자기 넷플릭스를 긴장시킬 엄청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판매한 모든 스마트 TV에 자체적으로 내장된 어플이기에 접근도 쉬운데다가 광고만 봐주면 되는 무료 콘텐츠 감상이기에 넷플릭스와 전면전이 가능한 구도로 상황이 급변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플랫폼 경쟁을 펼칠 우리 가전 대기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의 우리 콘텐츠 싹쓸이에 대한 대응책일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아니라도 콘텐츠를 납품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창구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변화도 현재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 미디어 기업인 CJ ENM은 최근 라틴 아메리카 시장으로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섰는데요. 글로벌 미디어 전문 매체 월드스크린은 CJ ENM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방송사 및 플랫폼들과 드라마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 유통이 거의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일어났던 시대를 넘어 이제 본격적인 직접 유통에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BBC 스튜디오 역시 이러한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JTBC와 손잡고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주요 민영 방송 채널인 M6 플러스 역시도 글로벌 카테고리에 한류를 추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에게 끌려만 다니는 일방적인 관계에 재조정이 필요했던 이 시기에 넷플릭스를 능가할 플랫폼에 도전하는 우리의 가전 대기업들과 유통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노력이 합쳐져 긍정적인 변화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넷플릭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자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일 것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한국이 콘텐츠 산업에 터보 엔진을 달기 위해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유나크라는 투자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은 그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네덜란드에서 사업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만 한국은 아직도 신비한 영역이라면서 한국은 사업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K 콘텐츠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실제로 투자 가치적인 면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 이유는 LA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의 투자 비용 대비 한국에서는 좀 더 낮은 제작비로 제작이 가능한 반면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인기도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자본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특히나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왔을 때는 너무 티나게 중국이 묻어버리는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자본 투자는 필연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할리우드 역시나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지분만 놓고 보면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할 만한 할리우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한 걸음 더 올라서기 위한 남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는 분명 해외 자본 유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쇄국을 하면서 더 많은 국내 콘텐츠 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할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기에 더 큰 투자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와 플랫폼들이 안방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도전이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